근데 그러면 한국은 왜 제조업을 놓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 예, 생각이 또 들잖아요. 사실 두 예,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든 음, 사람들이 그 예, 과거 제조업 젊었을 때 제조업을 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음, 신흥 IT라든지 이런 데 음,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조업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아, 고령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 어, 지켜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그런 저가 노동을 해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자유롭지가 사실 않아요. 따지고 보면. 어.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근본은 안 바뀌는데, 네. 이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의 이 미국 지도자들이나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 그걸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걸. 네. 예? 뿌린 대로 거둔다든지 그런 이 원칙은 안 바뀌는데, 음, 예? 자기들이 머리 맞춰서 뭐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음, 음. 예? 예를 들어 LGBT 운동 같은 것도 다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그런 생각이 보면 들었어요. 그 미국의 가장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전화 상담원이거든요. 네. 5만 6서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예. 주로 전화 상담을 누가 하는지는 아시죠? 미국 예, 전화 알아요. 상담. 인도 네, 사람. 인도. 예, 왜냐하면 인도에 예,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예, 한다고. 딱 12시간 차기 체결하고 때문에 비슷하니까. 얘네가 밤 예. 9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에 퇴근하면 딱 미국 그 9 to 5 그 딱 그 근무 시간에 딱 맞는데요. 12시 음, 딱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하고 인도가 게다가 이제 예. 영국 식민지여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런 예, 거 하는 예. 기업을 인도에서 예를 들어 미국으로 되돌렸다. 그러면 누가 음. 상담을 해주냐고 소는 누가 키우냐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미국에서 지금 그나마 일만의 희망을 거는 게 네, AI인데, 그게 지금 현재 AI 측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럼? 네, 다 거의. AI 개발을 먼저 차단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네, 예? 왜냐면 미국이 결국 중국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맨파워지 않습니까? 네, 남아도는 인구, 그들을 통한 경제 개발, 막 쉽게 해서 막 뿌려서 막 싼 임금으로 막 부려서 해먹는 그런 거. 요즘은 임금이 올라서 많이 그게 안 좋아졌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민군도 아직 많고 네, 그러니까 그쵸. 그 맨파워를 이기려는 그 결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막 하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에서도 중국이 따라 질소업체 가지고 계속 같이 따라 붙으니까 인공지능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쵸. 난 또 뭐, 추정을 좀 해보네요. 예.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비슷한 예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는 누가 키우냐, 예. 이거.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뭐냐면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 중에 하나가 주유소 아르바이트거든요. 예.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힘든 게 뭐냐면 그 유증기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에 무척 안 좋다고 합니다. 폐에 안 좋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사람이 기피를 한다고. 유증기를 아, 맡아야 되니까. 뭐, 어, 주유소 알바를 아는 친구도 했지만 하고 나면 예. 그 기름 냄새나 그게 다 배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에서 기름 맛이 난대요. 요즘 하도 마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주유소가 3대 업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셀프 주유소 같은 걸로 대부분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그런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좀 앞서는 것 중에 하나 예, 도덕성이에요. 원래 예, 셀프 주유소 하면은 뭐 길만 넣고 도망가든지 뭐.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가게가 바로 그 무인 아이스크림 예. 판매점 아닙니까? 그쵸. 예. 그 정확을 하죠, 여행 정확을. 같았으면은 뭐, 예, 미국이 그런 거 하루 차려냈으면 만에 다, 하루 만에 다 털리지 뭘. 예. 그렇지. 총도 있겠다, 뭐가 무서워. 지금.
근데 우리나라니까 그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국의 도덕성 이렇게 막 하고 참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이러니가 IT에서도 발전하고 선진국 선도국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내가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짓에 네. 내가 자세히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나라랑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옛날에 그 냉전 때도 1,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싸울 때도 정말 미국이 진짜적으로 저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소련이 아니라 음, 저 유럽이었다고 봅니다. 유럽. 음, 유럽과 세계 패권을 놓고서 이거 뭐야 겨운 것이다. 예, 결국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잘해가지고 결국 유럽의 패권을 무너뜨렸다 이거죠. 결국 핵무기가 또 거기에 아주 가장 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일본의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게 올바른 선택이냐가 의견이 분분해요. 음, 어? 실제로 왜냐면은 그 핵무기가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주장도 많고 나도 많이 설득력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핵무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핵무기를 그때 사용해서 핵무기의 위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절대 유럽과의 정치, 외교,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다. 음, 왜 그걸 이길 수 없을까? 간단해요. 걔네들은 유럽이고 미국은 혼자지 않습니까? 음, 어? 그러니까 미국은 심지어 여명반 국가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다요. 유럽 이 애들이 예? 아무리 그렇지 이 미국같이 어디 독보적이가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설치는 거 어떻게 봐 해가지고 왕따를 시켜버리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어때 할 도리가 없지 않겠냐. 어? 그런데 냉전과 핵무기라는 두 개의 카드를 쥐고서 막 위협을 하니까 그냥 바로 살려주세요 형님 미국 형님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좀. 예? 결국 세계 패권은 결국 물론 이제 냉전이라든지 독일과 일본과 대립한다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마이너리그란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 세계 구대에 있어서 소련이나 독일, 일본은 마이너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코스로 치고 올라는 맛은 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배 세력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그런 사람들 같은 다코스가 아니 진짜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을 많이 찍어들고 자기가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게 핵심이 목표인데 예? 음, 그러려면 이 미국과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소련과의 대결보다는 음, 이 나라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압하는가가 더 사실 중요한 문제였다. 예, 예. 그리고 결국 그걸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온갖 협작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목적을 달성한 거다. 음, 음,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제만 하더라도 원래 일제는 미국과 완전히 맹방이었지 않습니까? 예, 혈맹이죠. 어, 혈맹이라서 가치와 대표투 조약도 같이 해가지고 나누었고 막 그랬었는데 예? 음, 어느새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정치적 배신과 타협, 협작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오늘날의 패권을 쥔 거다. 예?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짜 지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그런 서구 열강이나 세계 여러 나라를 이 구시적으로 이제 하나를 모을 수 있는 구시적이 될 만한 후보가가 지금 어느 나라보다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중국, 이란, 뭐 러시아 다 미국이 위협은 돼요. 음,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다. 음, 한데 솔직히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냐 이거예요. 음, 예? 무슨 얘기 아무리 중국이 강해지고 아무리 러시아가 강해져도 정말 유럽 여러 나라들 미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중국 밑으로 들어가겠냐 이거. 안 들어가죠. 러시아 밑으로 예, 안 들어가고. 들어가죠. 예. 예. 왜냐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야. 음, 문화적 차이가 제일 중요한 게. 심지어 민주국가도 아니고 그 민주국가 아니라서 강한 거고 애들이.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방면에서 더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패권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냐 미국이. 겉으로는 중국이랑 패권 전쟁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패권을 자기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쇼고 음. 진짜 미국이 이 패권의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게, 왜 중국 음, 제재를 하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을 사이에 놓고 하는 중개무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개무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원천 원료를 중국에서 사온 다음에 그 음, 사온 원료를 잘 가공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자동차 예, 제재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왜 원료를 중국 거 쓰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배터리는 한국산인데 그래서 예, 그거 갖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예, 우리나라의 중개무역 코스인데 예. 중국을 이용한 중개무역.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재를 받아다가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음, 그걸 반대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얘기하신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결국 이게 지금 핵심이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패권을 우리가 생각한 정말 패권은 뭐냐라는 하나의 그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예. 예? 옛날에는 애초에 옛날부터 패권의 본질은 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음, 핵심은 글로벌 리더십이었어요. 음, 글로벌 리더십.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 음, 어? 세계가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력. 응? 그런데 그 차원에서 보면 아니 사실 왜 소련이나 독일이나 일제는 그 글로벌 아무리 걔네들이 경제를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네. 왜? 문화, 문화적으로 음, 너무 미개했다. 예. 이런 솔직히 표현하자면 예. 폭력이 예, 더 앞서는 응? 예? 음, 아무리 강해져도 전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었다 이거. 예. 일본이나 이 독일은. 예. 그쵸. 심지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동양 문화권이니까 더 이질적이었고. 어?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이 이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음, 심각한 글로벌 리더십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 풍박사님 생각에는 그 한국이 만약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 음. 가장 미국이 위협적으로 받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팝음악의 멸망이죠. 예? 팝음악 전 세계 음악의 탑이라고 자청했던 미국의 팝 음악이 음, K-팝에 정복당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아, 음악 팝의 황제 그러면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요? 팝의 황제 그러면. 마이클 네, 잭슨. 맞아요. 미국인이죠. 지금 아, 현재 팝의 아, 황제는 예, BTS다. BTS.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BTS. 재론의 예. 여지가 없어요. 과거 옛날부터 음, 이 그러니까 유럽은 고상한 음악, 바로 그 뭐 이렇게 그런 어, 고상한 음악을 하는 애들로 알려져 있었고, 유럽은 음, 음, 파퓰러, 전 세계에 통할 만한 파퓰러 뮤직을 만들 수 있는 건 미국뿐이었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오,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 아, 밴드인 이 비틀즈가 영국에 있을 때는 아무도 예. 안 알아주다가 미국에 건너가서야 전 세계적 히트를 칩니다.